전투는 그러나 크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에도 처칠의 영국이 막 밀려서 거의 지게 생겼는데 막판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프로테스트, 프레이어 앤 프로테스트.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나가서 뭐 총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트.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외친다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 헌재놈들이 듣겠어요? 민주당 개새끼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지어다. 아멘. 이 개발도 못한 자식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게 대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제 친구들이 카톡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송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현재 8명 연놈들은 그 자손들 그 가게에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야 너 목사가 그렇게 저주하냐? 그러면 사탄 악마한테 축복을 하냐 이 새끼야? 너는 대갈통 어디를 눌러요? 너 새끼 경기고등학교 나오면 맞아 네 대갈통 썩은 놈 아니야?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뭐 사회적 행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특수한 게 그동안 취재할 때 한인의 한인사회 여러 단체 많습니다. 단체장들 뭐 많잖아요. 나와서 다 한마디씩 열심히 하시더니 오늘 왜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뭐야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심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얘기하셨는데 이영훈이 개자식, 오정훈이 비겁한 놈, 김사만이 이 얍삽한 새끼, 이동호 이 미친 새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목사야? 이 씨발놈들. 내가 목사님을 욕 좀 하겠어. 너 이거 어떻게 그래? 야 너 그렇게 참 경건하고 참 그렇게 착한 애들이 왜 뭐 거기 집회 나와서 하면서 뭐 욕도 하고 그러면서 야 욕이 안 나오냐? 점잖게 얘기해서 알아들을 놈이 아니잖아요. 그 새끼들 정말 다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자 그럼 오늘은 뭐 다른 얘기하실 분 없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대4, 5대3 기각 각하로 결론이 나 있었어요. 3월 말까지는. 그런데 왜 뒤집어가 잡느냐? 그 전말을 제가 한국에 있는 예전에 뭐 대법원장 하던 애들, 검사장 하던 애들, 검찰청장 하던 애들 다 얘기를 서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다 정해졌는데 막판에 왜 돌아가냐? 민주당이 쌍권총 놈들하고 민주당이 비명계하고 국민의힘 쌍권총 이 새끼들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내고를 들어온 거예요. 조기하야 하는 게 어떠냐? 풀어주겠다. 이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각 하나 기각을 해줄 테니까 나가서 한 6개월 빠르면 3개월이면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하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당국과 세력을 집결하겠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잡겠다 그랬는데 그걸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윤 대통령이 노했습니다. 노하니까 얘들이 얘 육하에는 안 되겠구나. 우리하고 협상이 안 되는구나. 얘를 날리자. 여러분 대통령이 현재 재판관을 임명했든지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국민의힘 민주당 추천으로 현재 재판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다 법원 내부의 친구들 그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세력하고 보수 재판관들이 연결되어 있냐면 내각제 세력. 여러분 내각제 세력이라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어떤 세력이냐면 일단 언론은 조중동, 다른 언론들 똑같아요. 대학교 교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어디서 리크루트 해와야 돼요. 외국 학생들을.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안 하고 다 간첩질하고 그래도 하여튼 데리고 와야지 정부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도 학교가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반정부
자기 양심은 그래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대학교, 법원, 기업도 조그만 기업은 모르는데 큰 기업들은 중국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돈이 되는 건 그쪽이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하고도 무역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치 보는 거니까 결국 지금 사실은 액츄얼리 얘기하면 한 7% 정도는 작용하고 넘어가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편은 대통령하고 애국 시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권 아예 실제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은 전부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날 잡아 죽이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됐으면 되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정치력이 있고 정치판에서 달구다른 그런 세력이 있다면 아마 내역제 세력하고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래, 각각 일각으로 날 내보내다오. 그러면 내가 조기 퇴진하는 걸로 하고 내역제 개헌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을 거예요. 합의를 해놓고 나와서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김대중이 김영삼이 그렇게 했어요. 왜? 정치인이고 정치판을 아니까. 옛날에 그 민주당하고 삼당 합당할 때 다 계약서 쓰고 한 겁니다. 서로 내역제 하기로. 그런데 김영삼이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엎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아쉽지만 평생 검찰 쪽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국민한테 약속했는데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니까 얘네들은 아, 얘 안 되겠다고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대상은 확실하게 지각이나 기타였는데 정영식이가 돌았다, 김목표이가 돌았다, 김영두가 돌았다, 그거는 렉션이고 자세히 이제 하여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꿨는데 실제 4월 4일 날 11시 1분에 딱 그 문행백 그 자식이 읽은 거는 지가 쓴 것도 아니고 정영식이가 쓴 것도 아니에요. 밑에 연구원들이 써주고 여러 가지가 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하면 그 중에서 아, 이걸로 결정해서 우리 이걸 읽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관이나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 어떻게 우연히 연필 불러가지고 고시학교 에서 판사를 검사 되다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놈저놈 정치인들 그냥 백업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막말로 진짜 지금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그런들이 판결문 쓰려면 잘 못 쓰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다 써는 거 읽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김 목사님 말씀대로 희생당한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을 심사했는데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8명이면 5, 8이 40개 문제가 있는데 40개 문제 전부가 인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용이 되더라도 6대2 이게 인용이 되더라도 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40문항에 전부 X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판결, 조작 판결, 작전 판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돼서 이재명이가 1심에서 유죄받았는데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면서 무죄를 왜 했겠습니까? 이거는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정말 개같이 욕을 먹었는데 그놈들 억울할 거예요. 왜? 지시가 내려가서 걔들도 이리저리 해서 무죄를 때린 거예요. 왜? 이재명이한테 하여튼 시간을 벌어놓고 왜? 이재명이가 2심에서 유죄가 됐으면 바로 구속되는 거니까 이 대통령 탄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이를 2심에서 무죄로 살려놓고 대법원까지 넘겨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하고 이 내각제들들, 조중동, 기업들, 교수들, 사업부 이놈들이 내고를 들어왔는데 이 대통령이 거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깊이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야, 이러다가 인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이 예상했어요. 저도 그런 거 해도 되게 그렇지만 우리가 탄핵 다 기억할 때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났으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를 받쳐줄 세력이 없느냐?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출신 후배들 다 임명했어요. 금감원 정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인기는 좋았지만 법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 피도 안 마른 놈을 저로 법무부 장관 시켜 서열이 있는데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원석이 검찰총장 시켰다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복현이 금감원장 시켰는데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이 금융위원회 그 원장 전부 소위 F4 경제금융의 빅4가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원장 전부 임 대통령이 다 뽑은 사람인데 전부 배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분이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없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이 시대에 반국가 세력하고 맞설 만한 용기나 그런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했던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동기동창이고 친한데 윤석열이가 검찰할 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그 라인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분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자식이냐. 그러나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이 시대에는 윤석열, 윤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개인 감정은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뭐 다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지지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2차전에 우리가 마음을 더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